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대박 발언했다. 삼성전자 연료 주입 중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불금이 찾아오게 되고요. 주말이 시작되겠는데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데 시간한테 전화를 해서 천천히 좀 가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뜨거웠던 여름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끝나고요. 새싹이 피어오르고 벚꽃이 피는 봄이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시간이 쏜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라면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를 주식이라면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자도 있을 테고 단기 투자자도 있을 텐데요. 아마 제 영상이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 투자자 분들은 어차피 평생 배당금을 받으면서 돈이 생기는 족족 주식을 사면서 주식 수량을 모아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빨리 오르는 것보다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게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버리게 되면 사이버 머니는 늘어날지 몰라도 주식 수를 늘려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중반기 정도만 해도 삼전이 4만원, 5만원 정도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7만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4만원, 5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게 나중을 봤을 때 훨씬 금전적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주식수를 계속적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향후에 실제로 매도를 할 때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만원에서 7만원대로 오른 주식을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다소 아쉬워해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여러분과 제가 오르지 말라고 물을 떠놓고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안 오를 주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전은 사업을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장기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 되겠고요. 삼전만한 주식이 우리나라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삼전의 주가가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아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을 다들 아실 텐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12월 당시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3차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가능성이 4차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장에 3월부터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에서도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을 의미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올해 하반기쯤에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하반기에 거두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통화 정책의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말 어느 시점에 대차 대조표가 소진되도록 허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여름쯤에 양적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천천히 하겠다는 뜻을 세상에다가 공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월가의 예상보다는 다소 완화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기조가 누그러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2008년의 금융위기 대응 때보다 더 빨리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시기에는 2014년 10월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채권을 3년간 보유했다가 2017년 말에서야 양적 긴축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내 테이퍼링 종료와 양적 긴축 개시를 모두 단행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죠. 고용이 확실히 개선되고 있고 FOMC 정례 회의의 의사로까지 매파적 발언들이 많이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반기로 못을 박으면서 다소 반등은 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줄 쬐기 국면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상승 시기라고 무조건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양적 긴축 시기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때였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2013년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언급이 됐었고 2014년 1월에 테이퍼링이 실시되면서 10월까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나스닥이 꽤나 주저앉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프를 끄는 이후에도 조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요. 긴축이 끝날 즈음에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돈줄 쬐기를 유동성 축소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보지 않고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확률은 낮을 수 있겠지만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는 진검승부가 펼쳐지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탄탄한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무엇일까요? 그쵸, 바로 삼전이 되겠습니다. 삼전은 올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단기간에 큰 변동성을 삼전도 받게 된다면
기분 좋게 Thank you 라고 하면서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평생 배당금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대박 발언했다. 삼성전자 연료주입 중이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